지금 브레이크가 살짝 갭이 있어서 갈아줍니다. 왜냐면 처음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조금 찡찡찡찡 거리면 손님들이 브레이크 제 갭이 잘못된 줄 알고 오해하시거든요. 브레이크 가는 거는 속도를 당기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패드를 지치에 맞게 살짝 갈아주는 거죠. 질레기를 하다가 고장낼 수도 있지만 됐습니다. 이 정도 갈면 쓱 갈리는 소리가 조금,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듣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킥보드 1m짜리 치고는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듣게 생겼습니다. 듣게 생겼고, 앞브레이크는 지금 주행 중에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앞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브레이크 패드는 앞브레이크 패드는 TP01 그런 거 들어가, 사각형으로 되는 거, 그런 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각형짜리 긴 거, 사각형 긴 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 뒷브레이크 패드는 좀 봐야 되는데, 뜯어서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뒷브레이크 패드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스페어로 준 패드를 조금 구비해 두는 것이 낫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도, 유압 브레이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도 세트바리로 하나 구비를 해둬야 된다. 구비를 해둬야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코드 넘버에 대해서 적어줬네요. 준시용. 이 스쿠터 넘버 JX11048 이래가지고 제품 품번도 넣어줬네요. 그래서 AS를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볼트 풀림새도 좋고, 나트도 이게 보면 보통 19짜리거든요 너트가. 근데 얘는 19짜리 썼으면 모다 축이 얇은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10인치짜리입니다. 근데 얘는 21짜리를 썼어요. 22짜리. 그러면 얘가 M14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이 일반 10인치보다는 조금 굵은 거예요. 제가 일단 기본용으로 하는 거는 19짜리를 보통 19짜리가 쓰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얘는 좀 한 단계 축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90에 55에 6 들어갔습니다. 90에 55에 6. 약간 11인치 타이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생겨보는 게. 타이어도 그렇게 질이 팍 떨어지는 타이어는 아닌 것 같고, 중간 정도. 이 고무의 질 보면 알거든요. 저 가발이는 완전 진짜 풍선의 플라스틱 같은 맨들이 느낌이 들거든. 근데 일단은 그냥 평타 치는 11인치짜리 약간 그 레이싱 같은 그런 느낌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달릴 것 같아요. 일단 타이어 타고 그러면 잘 달릴 것 같습니다. 일단 구비되어야 될 부분, 브레이크, 레버, 제동부, 패드,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그 정도는 라이트 같은 거는 바꾸면 되니까 그 정도는 구비를 해둬야 돼. 브레이크보다는 뒷브레이크를 미리 구비를 해두는 것이 낫고요. 브레이크는 없어도 되니까 나중에 조금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뒷브레이크가 일단 제동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유압 브레이크로 바꿔도 되긴 되겠지만 뒷브레이크 이쪽에 센터의 볼트 간의 간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얘들이 5.5mm 정도 나오네요. 5.2mm, 5.1mm 정도. 5.1, 원래 여기 4.4 정도 이렇게 5.1mm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근데 5.1mm 나옵니다. 5.1mm 나오기 때문에 다른 캘리퍼도 바꿔야 되지만 이거를 쓰다 보면 다른 캘리퍼를 못 바꿀 거예요. 얘가 이제 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폭이, 우리 기사님들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근데 일단은 좀 넓긴 넓습니다. 현상을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 넓긴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km가 달려갔다. 속도는 계기판 뻥 속도지겠지만 달려보면 속도는 안 나오냐? 속도는 69, 뻥으로 69가 나옵니다. 그래서 20 절삭하면 40 정도 40에서 50 정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20 빼면 70 정도 나오니까 20 빼면 50. 이거는 뻥이라서 크게
크게 어떻게 믿으면 안 된다. GPS로 봐야 된다. 속도는 트립 전압 49 54.6일 때 이 극강의 퍼포먼스를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전압이 지금 50이잖아요. 4V 빠지잖아요. 54V 최대 속이 나옵니다. 54까지 충전시키고 최대 속이 얼마인지 GPS로 째보면 몸무게 몇 킬로인 사람이 탔을 때 몇 킬로가 나오더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몇 킬로다 이거는 없어요.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 사람이 탔을 때 평지에서 만충일 때 시속이 얼마 나왔다. 주행거리가 얼마 나왔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데이터 후기는 우리 대리기사님한테 포항에 있는 대리기사님한테 수시적으로 카페에다가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고 어떤 스펙이고 사용감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 있는지 후기를 좀 올려달라. 처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원체 저는 킥보드 안 해드리고 싶어요. 부품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품 관리는 나중에 추후 문제고 나는 이거를 배터리 때문에 지금 환장하겠다고. 지금 배터리가 겨울에 완전히 쪼그러들어서 어디 타고 다니지를 못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한이 맺혀서 배터리를 그냥 좌 발랐거든요. 그래서 1m짜리고 무게는 상관없다. 배터리만 이빨 채워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리운전 전동 킥보드였고요. 48V에 58A 들어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60A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그리고 뒤에 1800이라고 하지만 장착되어 있고 컨트롤러를 봐야 돼요. 35A짜리 48V에 컨트롤러 들어있고요. 컨트롤러 크기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폭이 자기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컨트롤러 크기가 7.7cm 정도, 7에 15cm 정도 되는 컨트롤러 35A짜리 들어있고요. 35A짜리면 25A짜리나 30A짜리보다 훨씬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트 두 발 들어가 있고, 쇼바가 도립식이라 당당하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부러짐이 있다. 핸들이 털리는 쓰레기다. 그 다음에 모가지단이 이렇게 고정이 내가 원하는 그런 강력한 고정은 아니다. 그냥 핸들은 그냥 일반이다. 핸들은 이런 일반이다. 여기를 좀 더 쪼으면 되겠지만 핸들은 일반이다. 아쉽다. 그러나 배터리 믿을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충전기가 2개가 들어가지만 충전기가 쇼트가 안 났다. 충전기가 의외로 괜찮았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교체가 아주 용이하고 쉽게 잭으로 되어 있어. 원포인트 잭으로 되어 있어서 한 포인트만 열고 배터리 모터선 3선만 잭만 갈아주면 컨트롤러 교체가 아주 쉽다. 속도 조절기는 오토바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방수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가수리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미리 스페어를 가지고 와서 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커넥터 바이로 해서 개조를 치워 놓는다면, 스페어를 만들어 놓는다면 속도 조절기 부분도 본인이 쉽게 수리할 수 있게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오토바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은 히안존 일반 킥보드에 보다 연간한 유압 브레이크보다 강하다. 그러나 브레이크에 대해서 패드라던가 브레이크 유닛 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해주겠지만 밑에 센서가 달린 브레이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스페어 부품을 공장이 살아있고 활성화되어 있을 때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다. 폴딩부는 좀 빠끔하고 얇지만, 열이 얇지만 프레임셋 자체가 고장률이 없다고 하긴 하지만 중국에서 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팔아먹으려고 단소리 존나 하거든요. 믿을 수는 없지만 프레임 각구는 좀 얇지만 그래도 이런 얇아도 부러지지 않는 프레임들은 많았다. 그리고 뒤쪽에도 경량하기 위해서 프레임은 좀 얇은 거 썼지만 프레임이 이 컬러는 교체하기 아주 용이할 것처럼 보인다. 미리 스페어 부품을 받아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애를 먹기 때문에 미리 스페어 부품을 항상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타이어 소베드하지 나쁘지 않다. 11인치 퍼포먼스 같은 타이어를 박아뒀다. 튜브레스 타이어다. 펑크가 나면 펑크 방지제를 좀 넣는 것이 낫고, TUVOT 타이어네요. TUVOT 타이어 튜브레스 타이어고 90에 55에 6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모다 측면에 1800W라 적혀 있는데 진짜 1800W가 맞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1000 이상의 퍼포먼스, 1200W의 퍼포먼스 정도는 나오는 것 같다. 살짝 가라적인 60V 정도의 11인치 모다의 토크바리 느낌이 살짝 나는 냄새가 났다. 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48V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60V대의 큰 속도나 이런 것을 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적당한 모다가 일반 1000W보다는 센 것 같다. 일반 킥보드에 대리운전 킥보드에 800, 1000W 그 정도 싱글보다는 토크가 높다 라고 보면 되고, 폴딩부의 파츠의 부품이 안에 내부가 살짝 상그럽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면 부품 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미리 폴딩부 부품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 받아놔야 되네. 나 배터리가 엄청 크다. 그리고 배터리를 얘기를 했을 때 미리 주문 생산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배송이 제작하는데 한 10일 정도 여유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들도 배터리의 로스율 때문에 배터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에서 배터리가 사각거나 된장처럼 발라져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유통하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추측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1.5m, 폭은 기본 킥보드의 1.8배, 이 너비는 1.8배고 길이는 1.5m가 아니고 1.5cm, 1m 5cm, 그러니까 105가 나옵니다. 10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를 듀얼 킥보드 정도의 무게가 나온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모다의 무게 정도 하나가 배터리를 하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처럼 배터리를 많이 넣기 때문에 듀얼 킥보드를 10인치 듀얼 킥보드를 들고 가는 느낌. 10인치 듀얼 킥보드 60V대나 48V대 1000W짜리 두 개 박힌 거를 들고 다니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이고, 브레이크는 뒤쪽은 허접한 스쿠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유압식이고 일반 스쿠터 정도의 제동력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킹은 앞쪽에 뭐 이쁜 전기 자전거나 이쁜 자전거 브레이크 유압보다는 훨씬 제동력이 강했다 라고 판단되고, 라이트 LED는 뒤쪽 LED는 그렇게 휘황찬란하진 않지만 그냥 방향 불 정도는 들어온다. 똥불은 은근히 눈뽕이 쓰이면서 오래 갈 것 같다. 라이트 부엉이도 괜찮았다. 경적은 그렇게 차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경적, 그냥 쌉쓰레기 경적보다 아니 아주 좋은 경적보다는 아니지만 중간 경적 정도 소리는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자는 XT60 단자를 썼고 총알 모다 쪽에는 배선이 녹지 않아라고 이렇게 나왔다. 근데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이 컨트롤러가 만약 내부에 들어있었다면 컨트롤러 발열로 인해서 배터리에 많은 용량으로 해서 컨트롤러 발열로 인해서 배선이 녹으면서 배터리에 들러붙어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컨트롤러를 외부로 다 빼서 컨트롤러에서 열이 받아서 배선이 녹음에 의해서 배터리 쪽으로 그 녹은 배선들이 들러붙는 현상들은 방지할 수 있다. 윌리바는 각 곳에 있어서 괜찮고, 이 킥스탠드는 지금 오면서 배송 오면서도 박스가 찢어지고 측면에 엄청나게 부딪혔는데도 안 부러져서 내구성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초고급은 아니고 앞에 롤링이 있어가지고 폴딩이 되고도 자연스럽게 평지에서 접힌 상태에서 굴러다니는 게 좀 부드럽고 좋았어요. 무거워서 그런지 접었을 상태에서 그렇게 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식당 같은 데서 접어서 들고 들어갔는데 약간 거기서 안에서 좀 밀고 약간 밀어서 약간 옆으로 제껴 놓을 때, 발 밑으로 제껴 놓을 때,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 상당히 부드럽게 밥 먹으면서 살짝 다시 옮겨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접어서. 충전기가 조금 의외로 충전기 다 왔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대리운전 할 때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에다 좀 넣을 수 있고 급하면 킥보드를 타고 나와야 되는 출퇴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대리용이 아니라, 대리용도 되겠지만 진짜 배터리 한 맺힌 대리기사님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킥보드고, 무게만 감당된다면. 두 번째는 몸무게가 뭐 한 80kg, 90kg 이신 분들은 무조건 듀얼 타야 돼요. 뭐다 두 개 달린 거 타야 돼요.
근데 듀얼 타야 되고 이건 출퇴근용으로 맞지 않을까. 의자가 너무 괜찮게 발려 있었어요. 의자가 너무 괜찮게 발려 있어서, 그리고 좀 미니멀 하잖아요. 미니멀해서, 그리고 배터리도 용량도 크고 해서 얘는 차에도 좀 싣고 다니면서 놀러도 다니면서 무겁기도 하지만 약간 스쿠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약간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더 포맷이 더 좋은데, 더 길어지면 차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더 길잖아요. 10인치 같은 경우 듀얼로 세팅할 수 있지만 출퇴근용으로 배터리가 빵빵하고 의자가 설치됐을 때 약간 그런 각오가 있어서 약간 장거리 출퇴근용 그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도 좋고, 그래서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운전용으로도, 원래 대리운전용으로 나왔지만 중국 내륙에 있는 장거리 코스 대리운전, 그리고 이게 지방에서 외부에서 빠져나와야 될 상황이 많을 때, 단타 대리가 아니라 롱타 대리, 외부에서 오지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뭐 자갈그리나 아니면 도로 포장이 별로 안 좋은 곳에서 이 통타이어에 대한 쿠션 때문에 빠져나올 때 장기간 타면서 지쳐서 이제 피를 토했던 분들이, 배터리 걱정이나 통타이어 때문에 이제 피를 토했던 분들, 롱런 장거리에서 나오면서 그러신 분들이 써도 되고요. 탁송하시는 분들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에다 들어가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탁송 겸 대리운전 하셔도 되는데, 단점은 더럽게 옆으로 배터리가 크고 졸라 무겁다. 가벼워야 되는데 무겁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대리하면서 이 조건 저 조건이 내하고 맞다, 궁합이 맞다, 필요에 의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이게 대리용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레저용으로 바꿔서 쓰거나 출퇴근용으로 바꿔서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핸들링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마티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5m라 그래도 1.5cm, 1m 5cm라 그래도 105cm, 1.5cm라 그래도 마티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아반떼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티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좀 아쉬워요. 마티즈 뒷좌석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마티즈 트렁크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I live inside my own world of make-believe. Kids screaming in their cradles, profanities. I see the world through ice covered in ink and bleach. Cross out the ones who heard my cries and watched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Take my eyes open to force reality. Why can't you just let me eat my weight in clean?